안녕하세요. 옵티머스 펀드 좋은 뉴스 기사 내용이 나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 나온 것이고요. 옵티머스 펀드 100% 배상 무게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같이 100%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조금도 아니고 상당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전문이고요. 법은 또 법을 담당하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자, 이것은 100%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을 토대로 이제 최종 분쟁 조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부 법률 자문, 그러니까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분들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100% 배상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109조에 보면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110조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 부분 보면은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제 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있죠. 그래서 서류를 도장까지 완전히 위조를 하고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펀드를 들 때 A라는 펀드를 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B에 투자됐더라. 그러면은 착오가 생긴 거죠. 나는 A인 줄 알았는데 요 펀드 운용사가 B에 투자했으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곳에 투자한 거잖아요. 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 뭐였냐? 바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에 들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들도 그렇고 그런 투자 주체들은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로 돈이 빠져들어갔죠. 그래가지고 5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건데, 자, 이 외부 법률 자문은 이 부분을 법리 해석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100%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HLB는 어떻게 되었느냐? HLB는 6월 달에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 문제가 터지자마자 며칠 만에 HLB가 바로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 사실을 알린 건데, 자, 그 내용을 잠깐 가서 보면요. 6월 29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옵티머스에 투자를 한 게 400억 원입니다. 그 400억 원 중에 100억 원은 HLB 생명과학, 그리고 300억 원은 HLB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NH투자증권을 통해서 100억 원을 들었고, 판매사죠. 그 다음에 HLB는 300억 원을 하이투자증권, 여기도 판매사죠,를 통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한 배경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영된다고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 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LB는 투자할 때 국공채에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부실자산에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봤던 대로 착오에 의한 거죠. 여기 나와있던 그대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다른 곳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LB는 피해자임을 강조를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판매는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다. 그래서 부당이등급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구제를 위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HLB 자체적으로도 지금 소송을 걸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은 HLB 입장에서는 옵티머스가 악재였죠. 그런데 악재가 소멸하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떼일 수 있었던 400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면은 그 400억 원이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완전히 날렸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시 400억 원이 회사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일이죠. 그리고 HLB 자체로는 그 진양고 회장이 400억 원을 사재 출연으로 메꾸려고 했었습니다. HLB 자체적으로는 손해는 없지만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해결이 되면은
최대주주 지분율은 유지가 되겠죠. 그런 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전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게 라임 자산운용이었죠. 요 사례들을 보면은 옵티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같이 100% 배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라임 자산 때는 어떤 것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였냐? 판매할 때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펀드는 안전한 줄 알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98%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자라면은 이미 지금 거의 없는 상태, 98% 손실이면은 아무도 안 들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100% 배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배상했는지를 보면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여기는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사죠. 만약에 라임자산운용 이런 데는 돈을 빼돌려가지고 다 먹고 나르면은 사실 라임자산이 잘못했다라고 결론이 다 나와도 실제 금고에 돈이 없으니까 못 돌려받게 되죠. 하지만은 판매사들이 배상을 하게 되면은 이 판매사들은 돈이 있죠. 우리 이런 데들은 다 돈이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서 투자 원금 전액을 100% 배상. 그래서 옵티머스도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하면요, 옵티머스는 지금 뭐 부실자산 이런데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죠. HLB 거는 남아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이 다 빼돌려져서 없는 상태인데, 자, 이것을 지금 라임자산처럼 판매사들이 100% 배상을 하게 된다면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이 절차는 또 언제 진행이 되느냐?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내 분쟁 조정 절차 착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1분기면은 1월, 2월, 3월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3월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금감원은 그 외부 법률 자문 여기 나왔던 것도 정리한다고 하고요. 사실관계, 그 다음에 뭐 자체 법률 검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법률 자문에서 또 지적한 게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사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는 있었는데 체크를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보통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인데 6개월 이상은 만기가 없어요. 그런데 옵티머스에서 투자하겠다고 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만기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 채권 중에는 30일 넘는 만기가 없는데 6개월이 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제 버젓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지적을 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2월 27일에 뉴스기사 나온 거, 최근 뉴스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조금도 아니고 상당수가 100%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배상을 진행할 것이 기대가 되고요. 진행 상황은 1분기 내에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머스도 앞서 라임자산 운용처럼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기를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